자, 귀인 있는 사연, 남한테는 말 못했던 긴 사연, 귀인 있고 시원하게 읽어드리는 귀인 스토리 시작합니다. 아이, 잘 지내셨어요? 지금 이제 가을의 한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블링이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네, 저는 지난주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 갔다 오는 관계로 서울 여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는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곱창을 먹었는데 한낮에 너무 곱창 맛있는 먹었어요. 거야. 회사 근처에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숯불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화사편 막 네, 약간 나 혼자 그래서 산다. 와사비 같이 먹는 사람들 다 사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뭔가 밥 먹어요. 한낮에 곱창 당기면 거기를 한번 가시는 걸로. 곧 아무래도 제작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 같으니까. 순간 쪽에서. 놀란 게 낮에 곱창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 그런 거 아닌데 아니, 문 여는 보통 곳이 문을 안 없어요. 열어. 아, 다 술장사니까 그래요? 저녁에 열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낮에 여는 데가 있다고 해서 맞아. 가자 해서 갔죠. 네. 우리도 언제 회식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먼 산을 본다. 그리고 말은 없었다. 네. 자, 이번에 또 저희가 귀인 스토리가 매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입소문을 내주셨으면 하는데 조회수가 그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자극적인 거는 많이 올라가긴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자극적으로 여러분을 분발해야 됩니다. 네, 저희. 분발하기 어 위해서. 너무 약했어. 그렇죠. 예쁘게만 말하다 보니 더 세게 할 필요가 있겠다. 더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느껴봤는데 이번에 또 한 주간 있었던 귀인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번 주에 좀 귀인 있는 이야기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피디님? 이번 주는 뭐 저희가 좋은 소식. 아니라 좋은 소식 소식이 있지 들리더라고요. 않습니까? 네. 아유, 괜찮아. 그 얘기를 하려고. 아유, 괜찮아요. 넣어주세요. 왜죠? 아니, 지금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네요. 우리 입을 어떻게 말해? 내 입을 어떻게 말해? 나 상 명칭을 잘 몰라. 내가 그때 일하고 있어가지고. 공로사. 저 광주 MBC 창사 54주년을 맞아서 프로그램 공로상을 타신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세상에. 세상에. 무려 두 4명 분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상을 탔어. 왜 나는 안 줘? 이제 곧. 거기 하나 갈 걸 저희 둘로 나눠주시면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TV 뉴스 프로그램 앵커상의 연빈나 아나운서 오! 그리고 정호의 희망곡 MC 공로상의 우리 박혜림 DJ 오! 야, 이건 다 여러분의 잘남 덕에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각자 잘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소감도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안 되나요? 거기서 소감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오늘 이 기회에 사진 찍었죠. 좋다. 사진 찍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공로상? 아, 전 사실 일하면서 공로상을 처음 받아봐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기분도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서운한 게 한 90% 쌀쯤에 주신 상이라서 아주 0%까지 깨끗하게 지워지는 효과가 상이랑 그런 거지. 상이라는 게 사람을 그런 거야. 귀를 팔랑팔랑하게 만들고 약간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또 일개미 같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일개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또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아주 깊은 귀인 있는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인 스토리 언니 오빠들. 제 친구 얘기 좀 하려고 사연을 보내요. 제 친구는 고2 때부터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좀 애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자기 옆에 있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고요. 제 친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토익이나 자격증 등 뭘 하든 회방 아닌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시험 준비한다고 알바도 안 하고 돈도 없어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 친구가 냅니다. 그러던 중 제 친구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만난 모임 중에 11살 차이 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제 친구에게 자꾸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친구가 말하길 그 남자는 자기랑 너무 잘 맞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똑같고 11살이나 많다 보니 제 친구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지만 솔직히 흔들린다고 해요. 제 친구 어떡하죠?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100%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렇죠. 바람 같은 존재들. 자,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는 것은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은 아니고 호감? 호감. 왜냐면 남자친구한테 서운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다 보니 저는 동경.
동경. 11살 많은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에 대한 동경. 여기서 호기심 좀 출발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늘 해왔던 게 당연한 것처럼 여자친구에게 기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시험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아, 이 남자에게도 좀 멋진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는 저희가 100번 동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보면 사실 사람이 일시적으로 찌질할 수는 있어요. 준비하다 보면 그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마음이라도 찌질하면 안 되죠. 아, 회방 논다고 하니까. 뭐 해외를 간다고 하면 뭐 쿨하게 보내주든가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잖아. 돈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간다는데. 그러게요. 갔다가 진짜 온다는데.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그냥 있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구속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주거나 맞아. 이렇게 복돋아 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닌 거죠. 약간 굳이 따지자면 약간 늪 같은 사람, 개미지옥 같은. 개미지옥. 맞다. 나만 죽을 수 재밌죠. 없다. 음. 전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기도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남친이 있는 것 붙잡아 같아. 주니까 내가 못 자기도 사실 반반이잖아요. 아. 내가 갈까? 말까? 두려운 것도 있죠. 근데 남친이 잡으니까 아 그래 남친 때문에 안 되겠네라고 하는데 만약 진짜 자기가 강단에 섰으면 가죠. 그럼요. 그럼 남자도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일지도 몰라요. 근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니까 그럼 나도 애한테 모자라지 않는 남친이 돼야겠다라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아니면 역으로 아예 더 갈 수도 있는데 역으로 그냥 가면 연락을 끊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아니고 갔다가 한 1년 뒤에 왔는데 얘가 좀 달라져 있어. 이러면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결정하면 사실 후회도 그냥 뭐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럴 텐데 타인 때문에 내가 뭘 포기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와서 누굴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 헤어진다. 헤어져라. 100번 헤어지세요. 생후회할 거예요.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비슷한 경험이요? 있어요. 저는 있죠. 있는데 저도 되게 어릴 때였는데 그때 제가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어요.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만나던 친구가 갑자기 데이트하다가 너가 외국을 가면 난 너랑 헤어질 것이다. 너가 그 지원을 하면 난 너랑 헤어질 것이다.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그냥 투닥투닥 싸우다가 그러고 저는 근데 그때 알았죠. 아예 별로다. 이 아니다. 별로다. 아니다. 이 아니다. 큰 그릇 아니다. 너는 나를 못 담는다. 하고 일단 뭐 헤어지고 간 건 아니고 갔어요. 갔는데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 어. 그러니까 소주잔 같은 남자친구였던 거지. 이 맞아. 친구는 대접인데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많은 비유 것도 좋네요. 아니고 공로상 받은 사람이야. 오늘 모든 게 다 공로상으로 드립이 통일되는구만. 이미 좀 풀리네요. 오늘 잘 풀리네요. 상만 좀 봤다고. 아 역시 상빨이 좋다. 나이 차이가 이제 11살 나는 사람에게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11살 차이가 나는 요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11살 많든 남자가 11살 많든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친구는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죠. 왜냐면 본인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원체 이러니까 어린 스타일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고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남자 친구들 뭐 10살이 어리든 10살이 많든 다 똑같거든요. 옷이 중은디. 아, 그렇죠. 다들 속 없는 거 똑같고 그놈이 그런데 그놈이고. 그 차이는 있겠죠. 이 친구는 뭐랄까 방금 말한 이 30몇 살의 이 친구는 직장도 있겠다. 뭐 어느 정도 다 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친구도 20대 때는 찌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맞아, 맞아. 갖춰짐에 따른 여유가 있는 거죠. 맞아. 그렇죠. 근데 이 여자분은 안정감에서 오는 거를 되게 좋아하느냐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내가 바보 온달 같은 애 하나 붙잡고 키우겠느냐 이 어느 걸 더 선호하냐에 따라서인 것 같은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본인 그렇죠. 선택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게 결핍이 왔다는 것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 남자친구에게서 결핍이 왔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다. 게다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가보지 않았으니까 두렵고 뭔가 설레기는 하지만 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그 후회가 올까봐 그거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요. A4 용지를 갖다 놓고 반으로 접어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이 남자친구랑 만나서 좋았던 거, 또 싫었던 거, 그리고 앞으로의 내 미래 결혼도 해야 될 거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적는 거죠. 그리고 11살 남자친구에 대한 것도 다 적어봐요. 물론 이제 지금은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차후에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결론은 다 나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년 동안 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좋았던 것들이 추억으로 남았는데 내가 이거를 배신하는 건 아닌가. 또 인간적인 부분으로 내가 이걸 저버렸을 때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장점, 단점을 쫙 적은 다음에 내가 후회가 없을 만큼 정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선택할 때 길잡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빨리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네. 5년 만난 친구랑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 11살 남자가 고백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1살 많은 그 관심 가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진짜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라는 게 아니라 뭐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다리 같아. 양다리 같은? 아니 모르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갈아타자. 괜찮으면 갈아타자. 그거구나. 신중한 판단을 하자는 거지. 어장관리. 네. 아 이거 약간 아니 근데 어장이야. 어장관리가 나쁜 어감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 누군가 할 때는 아, 이것도 그러네. 남이 남이 그래. 하면 생각해보니까 좀 불륜이고 그렇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것처럼. 아니 근데 대화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대화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우리 봐봐요. 이분- 염두에 이분 두지 않고 좋잖아요. 대화를 하겠어라고 하면 돼요? 아니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마음이 가는 것 자체가 약간 죄스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죄는 아닌데. 그럼 그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을 담보로 그렇죠, 잡히나? 그렇죠. 그건 그렇지. 아니지. 맞아. 내 인생을 담보로 맞아, 잡히고 그것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맞아. 많은데. 저는 만약에 한다면 알아보고 갈아타라. 동의합니다. 만약에 제 여자 동생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로 뜯어 말릴 것 같아요. 그쵸. 건설적인 우리 커플의 계획을 음. 세우느냐 아니면 우리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슬슬 이제 마음을 접어야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살 남자를 일단 배제하고서라도 맞아. 그렇죠. 이 남자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네. 고민이 됐을 사연일 것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맞아요. 비교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살 남자가 없을 때는 아 내가 얘랑 지금 너무 사랑을 오래 해서 지겨운 건가? 아니면 뭐 이런 정도였는데 딱 비교가 될 수 있는 아 어느 정도 완벽한 자기 이상형이 나오니까 훨씬 더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 결론을 도출을 한다면 제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리를 한다는 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남친하고 11살 빼고 11살까지 포함하죠. 네, 이야기를 여기 다 전해주셨으니까 저는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고 남친한테 통보해라. 너무 통보해라. 좋다. 깔끔하게 나의 의사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공부나 뭐나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얘 때문에 많이 틀어졌잖아요. 맞아. 다 그걸 회방났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자기의 마음가짐, 결정상을 정리한 뒤에 통보하고 너가 따를 거면 가고 아니라면 여기서 뭐 그냥 양자택일을 하자. 아니면 뭐 나는 갈 테니까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주인공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5년을 만난 건데. 5년을 이렇게 끌어온 것이고 여기서 쌓인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군대를 갔단 말이야. 군대를 갔는데 통화를 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일본을 간대요. 일본 왜 가? 공부를 하러 간대. 다 계획이 짜져 있어. 통보. 할란 말고 말고. 그래 알았어. 그럼 그래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그럼 잘 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도 안 왔네. 그럼 본인 선택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주느냐 아느냐는 이제 그러니까 던져준 거예요. 너가 알아서 해라. 나도 던져. 그런 거죠. 저도 완전 공감해요. 내 삶의 결정권은 나한테.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5년 동안 만나면서 이 불만을 과연 얘기 안 했을까? 많이 저는 잘 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표시를 내든 뭐 진짜 얘기를 하든 했는데 안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 사람 안 변해. 사람은 사람 안 변하지 변해. 꾸준히 밀어. 뭐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내 앞길은 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11살 그 사람도 더 두고 보고 당장 그렇죠. 결정할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도약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주는 거예요. 내 결정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연습을 또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서로에게 늪이 되면 안 돼요. 맞아요.
스스로 결정해서 한 단계 나아가 보자 하는 그 그렇죠. 시점, 그리고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서 서로 고민을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솔루션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도 친구를 위한 예쁜 참견을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안쓰러워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친구와 저는 대학교 2학년 여자 사람이고요. 친구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밖에 없어서 우애가 아주 돈독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남동생에게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동생은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알바를 하며 살고 있는데요. 동생이 공모전을 준비할 때면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 친구는 자신도 힘들면서 동생이 필요한 돈을 전부 지원해 줍니다. 또 자기 알바 월급의 일부를 저금하길래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 꿈을 위해서 쓰려나 보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 자기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동생에게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서 그때의 동생 용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동생도 이제 성인이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동생에게 해준 것이 있다 보니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동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건지 성인이 된 동생의 통금 시간이나 연애 문제까지 간섭을 하더라고요. 동생을 챙겨줄 수는 있지만 애는 성인인데요. 이 친구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친구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친구, 어떻게 해야 이 친구는 행복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사연 주셨네요. 동생 있으세요, 다들? 네, 저는 있죠.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 둘 다 있어요. 여동생, 저는 없어요. 좋은 케이스. 근데 누군가를 부양하고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모두 부담감은 좀 가질 수 있는데 서로의 삶은 어떠세요? 많이 놓아주시는 편인가요? 이렇게 좀 구속하시는 편인가요? 전 되게 놓아주는 편이에요. 음. 왜냐면 동생이 일단 되게 어른스럽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쟤도 애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막 엄청 간섭하거나 이러는 편은 아니에요. 좀 자유롭게. 그렇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연락 오는 거 귀찮아고요, 제가. 용돈이나 가끔 지어주고. 제발 좀 만나지 말자. 1년에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최고네요. 그럼 가족 간에 철저하게 일단 선을 그으시는 분들이 있었고 아인쌤 이 얘기를 한번 풀어주시죠. 저는 여자 동생은 이제 2살 차이가 나고요. 거진 이제 뭐 연년 생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남동생은 4살 차이. 저하고는 6살 차이가 나네요. 여동생은 되게 친구 같고 가끔씩 속에 있는 얘기를 고민 상담도 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나를 샜던 그래서 동생이 뭐가 필요한다 그러면 얘를 위해서 적극 지원. 그러면서 적인 지지. 예. 그리고 통금 시간에 오지 않으면 전화를 연락해야 되는 너 어디야? 안 좋은데. 부모 대신으로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기는 이제 물론 성이 좀 다른 남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동생이니까 동성이어서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걱정을 하겠는 거예요. 연년생인데 언제서부터 그랬다. 키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뭐 또 간섭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 그때 언니 정말 징했던 거 알아? 지금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의 나이에서 이제 겪게 되는 거 뭐였냐면 쓸데없는 참견이었다. 그렇죠. 놀 때 놀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맏딸이니까 그런 간섭이 당연한 거예요. 네. 부모 대신인데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되게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혜택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부모가 없으면 큰 누나가 큰 언니가 부모 대신인데 니네들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은연중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첫째에게 너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가 동생의 부모님이 돼야 된다라는 부모 것을 대신이다. 계속해서 심어줬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으로 뭉쳤을 때 그래서 책임감을 너무 준 것 싫었어. 같아요. 책임감. 첫째가 그런 책임감으로 똥똥 뭉쳐 있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된다는 일종의 뭐 책임감, 부담감이 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족의 가정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뭔가 내가 우리 동생을 따로 떨어져서 같이 살면서 좀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일종의 연습이지만 연습이죠. 부모님도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즘에 그걸 그렇죠. 못해서 품 안에 데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도 그 연습이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
남매, 형제에 관해서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조금 다른데 부모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럼 자기가 알아서 끊어야지.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사에 분명 이것도 이야기가 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내지 못한 이야기가. 그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인들 중에 유난히 동생들을 감싸 안고 다니는 그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저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다 착해요. 다 착해서 얼마나 잘 챙기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섭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부모님은 그렇게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고 터치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언니가 나서서 모든 가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여기는 큰언니한테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동생 입장에서 막 쳐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걸 언니를 좀 교화를 시켜봐야 되는데 좀 놔줄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제 동생이 진짜 독립을 결혼을 하고 해서 독립하고. 빠져나갔을 때 그때 오는 공허함. 공허함,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니까 자꾸 대리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동생은 동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잖아요. 그게 잘 안 아르바이트도 돼. 하고 있고. 성인이잖아. 그리고 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되,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나의 모든 인생을 동생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줌으로써 만족하고 충족하고 기뻐하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켜야 될 선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갔을 때 동생도 나중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맞아. 지원이 그게 끊겼을 문제인 때 거야. 서운한 걸 수도 있고. 만약 동생이 동생 삶을 찾아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누나 이제 내 인생 신경 쓰지 마라고 하거나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공허함들이 올 그런 수 있다는 공허함과 거죠. 허탈감이 올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스스로의 삶을 좀 즐길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연을 이제 친구분이 주셨다고 하니까 세상에는 누릴 수 있는 것도 재밌는 것도 많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제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아보고 나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도 너의 삶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독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엄마는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의 장녀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는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될 정도라면 친구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가을에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름도 좋은데 가을은 왜 좋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깊이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서 친구의 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동생에게 적극 지원해주면서 희생을 하는 게 누나로서의 당연하다라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친구분은.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대학 2년이면 얼마나 꿈도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채우고 싶은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친구로서 진지하게 좀 들어주고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도 물론 들어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을 그래서. 위해서라도 동생도 좀 독립적으로 독립심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냥 지원해 주는 건 동생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의 기준을 의타심. 좀 잡아볼 수 있게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너무나 힘든 순간이 올 수 있고 본인도 어떻게 흥청망청 쓰다가 좀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 전폭적인 지원 말고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저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동생의 뭐 그런 경제적인 것이나 삶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차원의 스스로의 기준을 좀 만들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친구가 옆에서 같이.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서도 되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동생한테 이제 뭐 끊임없이 뭐 지원을 하고 뭐 자기 이름이 됐든 아니든 어쨌든 하잖아요. 그걸 다 끊고 지원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딴 주머니를 차라. 차라리. 나중에 아예 그냥 네. 도움이 필요할 때 크게 네. 도와줄 수 있게. 원래 사람은 간사해서 습관성으로 주는 거는 고마움을 잊어요. 맞아. 맞아. 모아놨다가 네. 10분의 1만 모아서 줘도 되게 고마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진짜 모아서 한 번에 도와줘라. 이게 훨씬 기억에 더 잘 남고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인도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 여자친구분도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될 그래요. 것 같아서요. 다 줬잖아요. 희생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연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세요. 후회돼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주식도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래서 돈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 친구, 내 남동생한테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선 부모님한테 해줘야 될 거, 나 자신한테 써야 될 거, 남동생한테 해야 될 거, 이것들 명확하게 해주고요. 아, 좋네요. 감정의 분산 네. 투자. 감정의 분산 투자. 좋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딱 자르지 말고 뭐 대학 너가 등록금 정도까지 내가 보태줄 수 있어. 부모님이 도와줄 건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PD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친구분이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해보네요. 그래요. 아,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대견하네요. 대학 요즘에 보기 힘든 2학년밖에 친구예요. 안 됐어요. 본인 써서 본인 이렇게 해서 쓰기에도 지금 바쁠 텐데 동생에게 전폭적으로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본인의 마음에도 솔직히 좀 그런 게 있겠죠. 있겠죠. 네, 근데 있겠죠. 그걸 다 억누르고 자중하면서 챙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상은 살맛나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 근데 이제 동생을 위해서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기도 하고 감정을 좀 분산해서 투자해 보시고 그리고 동생에게만은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라는 자기한테 올인하고. 그 그 그러니까- 통금 없애주세요. 그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나도 이렇게 간섭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남자친구 혹은 어머니 혹은 내 친구들 이렇게 조금 분산해 보시면 훨씬 연습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네요 그동안. 난 이렇게 못해. 쉽지 않아요. 쉽지 못해. 한 번씩 용돈은 지워줄 수 있는데 맞아. 쉬운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공로상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 받아요. 상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인쌤이 솔루션을 드린다면 이분이 나의 인생을 찾아가봐라. 감정을 네, 분산시켜봐라. 감정도 분산 투자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인 있는 사연 귀인 있게 저희가 참견해 드리는 귀인 스토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화예요 우리가. 네, 벌써. 업로드가 3화밖에 안 돼서 나 한 5화쯤 됐나 했는데 아니었군요. 네. 고생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네. 미미 PD님. 오늘 내일 또 올라갑니다. 아, 저희. 그렇습니까? 늘 감사.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참견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광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홈페이지가 리뉴얼 됐어요. 네, 계속 예쁘게 리뉴얼하고 예쁘게 우리 또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응원 드리며 네, 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스토리였습니다.